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서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이란 실거주자가 분양을 받을 때 주택 지분을 일부만 매입한 뒤에 점차 그 지분을 100%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전체의 약 40%만 초기 비용으로 내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과 같은 이 자금력이 약한 수요자들도 안정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로또 분양을 일부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르면 다음 주에 이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런 지분 적립형 주택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또 영구 임대 재건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부동산 대책과 함께 시장의 흐름들 또 앞으로의 대응책까지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우리 경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경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경매 알아볼까요? 그동안에 이제 경매에서 부실채권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신탁 공매했고, 네. 오늘은 캠코 공매를 한번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진행하시죠.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경매, 청약, 급매물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법원에서 하는 경매도 있지만 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서 운영하는 공매도 있습니다. 캠코 공매는 전직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나와서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먼저 공매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 세금이나 국가추징금을 대신해 압류한 재산을 경매 입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지 못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이 부동산을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한 것인데요. 입찰 시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캠코의 온비드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입찰할 수 있으며 세금 관련 문제로 나온 부동산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경매에 비해 권리 분석이 용이해 해당 부동산의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낙찰 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따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캠코 공매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뵀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국가에서 진행하는 캠코 공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캠코의 업무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개인의 회생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그 물건의 국세 징수법에 따른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공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크레딧이라는 그런 분야를 따로 관리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신용 회복이죠.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 신용이나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해서 결국 개인 신용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생 신청을 할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온크레딧에서 실질적으로 캠코에서 채무조정, 소액대출 이러한 부분도 지원까지, 대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캠코에서 대출, 근저당을 양도양수해서 조금 이율이 높은 부분을 갈아타는 그러한 제도를 온크레딧에서 대출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기업이라는 게 있죠. 이건 어때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MPL을 하면서 유암코라는 회사를 얘기했죠. 거기도 실질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체를 이제 유암코로 맡겼었는데 기존에 온기업이라는 데서 캠코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자본시장의 민간 투자를 매칭하는 그런 플랫폼 구조다. 온기업은. 그래서 기업 구조 혁신지원센터, 회생기업 경영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 다음에는 온크레딧, 온기업, 또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공매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탁 공매도 했고 오늘 캠코 공매입니다. 그러면 신탁 공매에서는 공개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개적인 매매다라고. 그러면 캠코에서는 어때? 국세 징수법에 따른 압류부동, 압류, 세금 부분이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압류부동산을 공매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온비드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으로 국유자산, 공유자산, 부동산, 불량용품, 한마디로 유체동산까지 기타 자산까지 공개적인 공매 처분을 하는 물건이다.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을 매각하고 임대 등 정보를 통한 제공, 인터넷을 통하여 공매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입니다. 자, 우리가 공매를 잘 모르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부동산 매각은 어느 정도 공매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대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 임대는 뭐야? 대부라고 합니다. 대부. 임대, 대부 물건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 식당, 아니면 골프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임대로 내줍니다. 면으로 해서 재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런 그 자체 공개 매각하는 임대부 물건을 공매를 처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직접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공매 처분을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에 있는 그런 분들이 퇴임을 하고 나시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금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한테 저는 이 물건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국유 부동산이나 국가 부동산 쪽을 임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부분은 큰 돈이 되지 않고 공무원같이 그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대부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여러분이 알고만 계신다면은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때요? 임대를 통해서 내가 정년퇴임 이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비드 시스템까지 했습니다. 자, 캠코 공매 종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는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압류자산과 압류자산, 수탁자산, 유입자산, 국유자산, 기타자산. 자, 캠코 공매에서 온비드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입찰하는 그 부동산 물건이 압류자산인가, 수탁자산인가, 유입자산인가, 아니면 국유자산인가, 기타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산의 종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세징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압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우리가 경매를 봤을 때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서 인수되는 부분, 후순위 부분은 소멸되는 그러한 부분의 어떤 권리관계를 가지고 공개매각하는 부분은 압류자산이다. 그러면은 공매에서도 수탁, 유입, 국유, 기타 자산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공개적인 매매로 통해서 최고가 입찰한테 주는 그런 방법인데 거기에 있는 권리들을 매수인이 다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서 가장 지금 공매하고 경매 차이점을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압류자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와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이 압류하고 경매, 한마디로 압류, 캠코 공매와 경매 물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이제 낙찰받고 그 물건을 점유권 회복입니다. 결국은 민사집행법 따른 인도명령 신청에 따른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명도를 할 수 있겠지만 압류 자산은 명도 부분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여기서 낙찰받고도 소송을 통해서 명도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탁자산, 유입자산, 국유자산이 현재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은행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는가? 공공기관에 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타자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때요? 기타자산이라 했죠. 제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기타자산은 뭐라 했습니까? 신탁공매라 그랬습니다. 신탁공매, 신탁회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개 매각을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신탁사에서 공개 매각하는 부분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공매로 정리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신탁공매는 권리 분석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매매인데 거기에 있는 등기부에는 설정된 제한 물건이나 아니면은 임차권 이런 부분을 인수 조건부로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내가 낙찰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캠코 종류 부분 했습니다. 이제 온비드 시스템입니다. 온비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 입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온비드 시스템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온비드 시스템 부동산, 동산, 매각 및 임대입니다. 매각이나 임대까지 함께 한다. 동산도 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사용을 했던 그러한 유체 동산들을 직접 어때요? 매각까지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온비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물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기타 특수용 건물, 그리고 복합 건물도 다양하게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만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코 공매 온비드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 물건을 어떻게 입찰하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물건의 소재지 있죠? 내가 원하는 소재지에 전체적으로 이걸 클릭하면 어때요? 서울이면 서울, 서울이면 서울, 아니면 지방, 내가 원하는 물건에 전체를 놓고 검색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캠코 물건인데 압류에서 이런 물건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검색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실질적으로 입찰까지 갈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캠코 공매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정말 이 이슈 시그널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캠코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또 오늘은 캠코 공매에 대한 시그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캠코 공매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입찰을 할 수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있는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캠코 공매에 대한 부분 이어갈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경매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대표님 직접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NPL의 개념과 부실 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예약 꼭 하고 찾아가셔야 합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공부한 우리 캠코 공매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으로 소개해드리고요. 이 물건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물건이 참 재밌는 물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이죠.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색 물건입니다. 자, 위치는 4호선 쌍문역 도보로 약 5분 거리죠. 실제로 쌍문역 그러면은 우리가 드라마가 좀 생각나네요. 예, 그런 물건인데 면적은 한번 보죠. 27.56제곱미터입니다. 건물 면적이죠. 토지 면적은 14.13제곱미터입니다. 총 6층 중에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6층에 있는 물건이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1개가 나와 있는데 그 구조는 방 3개, 욕실, 거실, 주방, 다용도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1억 9,100만 원이 감정되어 있죠. 한데 지금 최저가가 보면 참 재밌는 물건이라 그랬죠. 1,193만 8천 원, 1,200만 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저가가. 이 정도로 이 물건이 28회 정도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공매로. 28회까지 유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이런 공매를 공부하지 않고 그 가격만 보고 1억 9,100만 원인데 1,200만 원 정도에 낙찰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하면은 어때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에 간단하게 입찰 정보는 그러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내가 어때요? 이 물건을 소유권도 취하고 내가 저렴하게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입찰 정보는 이 물건에 위임기간이 있겠죠. 여기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천세무서에 위임되어 있는 물건인데, 자, 보면 부산세관에서도 압류 들어왔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어때요? 강제 경매로 진행. 결국 경매하고 공매하고 함께 진행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북부지방법원에서도 또 강제 경매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들을 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겠죠. 채무자가. 건강보험에서도 들어온 상태고 이천시청 그리고 이천 쪽에서 어때요? 이 부분은 사업을 했던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억 1,909만 5,577원의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요. 가압류 또 어때요? 신보에서도 2억 9,800, 5,102원이라는 금액이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지금 권리관계입니다. 이 물건이. 입찰 정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물건이 한 1,200만 원까지 떨어진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 보면 어때요? 제가 권리 분석을 했죠. 이 권리 분석을 하는데 권리 분석에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에 등기부상의 권리, 제가 방금 얘기했죠. 등기부상의 권리, 그리고 임대차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상의 권리가 있는데 그 물건이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어느 정도 말소기준, 아까 그랬죠?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어떤 압류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그런 물건은 경매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이게 압류가 됩니다. 압류 시점입니다. 시점, 압류 시점. 그리고 이 물건이 압류되어 있을 때와 그러면 임대차죠. 결국은 말소기준 권리, 등기부상의 선순위가 있겠죠. 선순위, 임대차상의 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선순위의 금액이 문제일 겁니다. 이게 공매나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 자, 결국은 한번 보시죠. 이 물건이 어때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유땡땡이 2017년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말소기준, 여기에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텐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때요? 18년입니다. 그러면 선순위죠. 임차인이 선순위라는 겁니다. 임차인은 이 물건을 반드시 입찰할 때는 어떤 형태로 돼야 될까요? 결국은 뭐예요?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서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차 보증금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입찰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의 이제 입찰 정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입찰 정보의 매각 결정과 최저 입찰가를 보겠습니다. 결국은 해차는 어때요? 28회입니다. 28회 7월 27일에서 29일까지 입찰해서 개찰은 어때요? 30일 날 이루어집니다. 자, 매각 결정은 바로 8월 3일 10시에 8월 3일 10시에 매각 결정을 잡혀졌습니다. 이 최저 가격이 1,193만 8천 원. 재밌죠? 결국은 이것 플러스 내가 입찰가를 가령 입찰가를 1,200만 원에 썼다. 1,200 플러스 얼마요? 임차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이 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방금 입지 조건과 함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물건이 지금 1,200만 원인데 이 물건을 낙찰받고 어떻게 할까요? 네. 그 물건의 보증금, 한마디로 우리가 갭 투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1억 5천을 안고 제가 1,2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소유권을 이전했다. 실투자금은 1,200만 원. 그러면 그 부동산 물건이 어때요? 오르면은 나중에 수익이 조금 생기겠죠. 투자 목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에 그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 후에 만약에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실소유자로서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은 보시면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역권 창동역과 쌍문역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쌍문역 인근에는 주거 환경은 굉장히 어때요? 물론 빌라라는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생활 환경은 굉장히 다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러한 입지 요건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줍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이대.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해드릴 거는 연령별로 어떤 부동산 물건을 선택하는 기법 이런 것들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현장 학습을 꼭 하신 다음에 입찰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의 특징을 보시면 어때요? 건물의 특징? 그 지역이 어때요? 이러한 형태로 다세대 주택들이 분비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생각보다 그쪽에 서울 지역은 정비 사업이 잘 되어 있어 생각보다 깨끗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가격 마무리 정리를 좀 저희가 해드릴까 합니다. 예상 가격. 자, 1억 9,100만 원이 감정가인데 최저가가 1,193만 8천 원까지 지금 최저가로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 가능하다 그랬죠. 입찰가는 얼마를 하죠? 입찰가는 입찰 보증금 10%를 내야 됩니다. 입찰 가격입니다. 내가 입찰 가격. 그래서 최저가 이상 입찰 가격을 쓰고 그 최저가를 쓴 입찰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입금한 다음에 우리가 가격을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세권의 3룸 구조였고요. 학군이라든지 편의시설과 같은 입지까지 체크해드렸는데요. 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의할 점도 있다는 것도 함께 꼭 체크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님, 우리 대표님 직접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세미나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N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경매에 대한 부분들 또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입니다. 예약 필수라는 점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팔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안의 중개실장 집통.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물건하고 고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168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양주시 회천지구 쪽 주변하고요. 의정부시 고산지구 쪽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하시면서 남편은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가 있어서 30평형대를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3억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양주시 회천지구와 의정부시 고산지구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까요? 네, 일단 뭐 양쪽 쪽을 본다는 건 일단은 뭐 미래 가치도 좀 같이 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뭐 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라고 하죠.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2년 전에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 후에 뭐 제2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다양한 호재들이 이제 양주 쪽,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 되는 지역들에 이제 걸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좀 구매를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 좋느냐, 이런 것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지도를 좀 약간 크게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옥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옥정이 되고 이쪽 주변이 이제 옥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천지구가 이렇게 위치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올라오는 지역에 이제 고산지구가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주 쪽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쪽 안쪽으로 이제 지하철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폭을 어디가 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산지구 쪽은 가까운 이제 밀락지구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밀락지구라는 것이 이제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과연 이 밀락지구 안쪽으로 좀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확정되어져 있는 것은 이 양주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7호선 연장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옥정 신도시가 이 양주 쪽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1 기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덕정역 쪽 주변 지역이에요. 이 덕정역과 연결되는 이 덕계역 쪽 주변 지역. 여기는 이제 회천지구라고 해서 그 회천지구가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큰 펜스를 쳐놓고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양주 옥정을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택지개발지구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베드타운 형태로 되어져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뭐냐면 이 업무시설 단지하고 이제 같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양주 옥정과 회천을 연결시키는 이 부분 사이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미래가치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현재 양주 옥정이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덕정역, 이 덕계역과 연결되는 이 회천지구 쪽이 이제 가격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 덕정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제 GTX 라인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GTX C 노선이 이제 덕정역을 기점으로 해서 밑에 금정을 거쳐서 이제 수원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이 덕정역 쪽 주변 지역에 이 GTX 노선이 예타는 끝났는데 현재 지금 2년 정도의 어떤 그 터울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좀 단계를 좀 거칩니다. 근데 약간 좀 특징이 뭐냐면 GTX A 노선이 현재 좀 착공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대심도 제휴 말하면 이제 40m 지하 40m에서 50m에서 빠르게 이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이런 어떤 설계 계획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GTX C 노선 자체도 상당히 빨리 진척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주 옥정과 회천지구 이렇게 해서 두 개만 바라볼 것은 아니고 양주 옥정과 회천지구와 연결되는 그 소위 말하면 그 LH에서 분양했던 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평형대도 괜찮고 하는 것들이 전세가는 상승됐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폭은 상당히 좀 적거든요. 오히려 양주 옥정과 회천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실거주로 해서 좀 가져가시면 미래가치 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정이 1번, 회천지구가 2번, 그 옥정과 회천을 연결시키는 LH 공사에서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약간 연식이 됐지만 그런 아파트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주시와 의정부시에서 고민하셨는데요. 양주시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신 것 같습니다. 덕정역을 중심으로 한 호재 끌고 가는데요. 대신에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넓혀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끝번호 551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산 선부동 주공 7단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대출이 어렵고 복잡해서 전세를 주고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셨거든요. 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아파트. 자, 분양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 아파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대출이 뭐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출 지금 현재 기존 주택을 어떻게 이제 매도를 할 것이냐.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하고 내가 실거주로 잡을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뭐 전세를 놔서 가져갈 것이냐, 이런 선택에 따라서 이제 대출에 대한 금액 자체가 좀 틀려지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주공 7단지의 어떤 분양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해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선보동 쪽 주변 지역, 즉 안산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호재거리도 워낙 많을 뿐더러 주변에 실거주에서 갖고 있는 어떤 주거의 만족도가 상당히 좀 큰 동네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뭐 실거주하시기에도 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물건을 내가 전세로 살지 않고 기존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하시고 좀 이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미래가치 면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뭐 LTV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완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여유 있게 뭐 입주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쪽은 이제 선부역 쪽 라인이죠. 이제 과거에 없었던 이 서해선 라인, 소위 말하면 그 소사 원시선이라고 하는 지하철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하철은 들어가 있지만 그 뭐랄까요, 뭐 1량, 2량, 3량 뭐 이런 거 있죠. 그 양이 좀 적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위쪽에 이 서해선 자체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떤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위력은 아직까지 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안산의 좀 약간 선보동 쪽 주변 지역은 좀 특징이 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하고 그 이 주거 단지하고 이렇게 좀 분리가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주변 지역의 그 산업단지가 활성화를 좀 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되었던 이 반월, 이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은 기존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기존의 어떤 제조 위주로 갔던 산업단지를 좀 더 특화시켜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산업단지가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지하철 라인이에요. 그 중에서 이 안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지역입니다. 이 초지역과 이 고잔역이 있죠. 이 초지역과 고잔역 사이에 또 화랑대역이라고 해서 여기 또 하나 생깁니다. 또 중앙역이 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 중앙역 라인으로서는 이제 신안산선 라인이 들어가고 이 초지역정 라인으로 해서는 인천에서 연결되는 KTX역 라인이 이제 또 생깁니다. 이런 어떤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기존의 그 서해선 라인이 없었던 이쪽 라인, 소위 말하면 이 다이아몬드 광장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가격 방향을 좀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이 미래 가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초지역과 앞으로 생길 화랑대역, 또 고잔역, 이 중앙역, 이 네 개의 역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거주민들에서 봤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유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세가 자체가 다이아몬드 광장 쪽 주변 지역으로 전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주해서 나중에 또 전세를 놓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셔도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세를 놓고 가는 것보다는 실거주를 먼저 생각하셔서 옮기시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호재가 많네요. 앞으로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주시면서 실거주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히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오늘도 두 가지의 쏠쏠한 투자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아파트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초동의 아파트를 이제 수요일에 한번 방송을 나갔었는데 일단은 아파트이다 보니까 많은 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한번 더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자체의 특징은 뭐 21세대밖에는 되지 않지만 주변의 아파트와 연결시켜서 같이 어울려져 있는 지역들 중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모멘텀도 같이 가져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위치를 보시게 되면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약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 면적이라든가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33평형대의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주변 지역에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관도 마찬가지고 내부 시설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좀 꾸며졌다는 것이죠. 또 이 주차 세대가 거의 한 1.5대 정도 꼴이 됩니다. 거의 한 2대 꼴이 주차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가서 바로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특징을 보시게 되면 숲세권에 위치해 있고 강남 인프라를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급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매가는 14억 8천만 원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아파트 전해드립니다. 서초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또 고급 주택 밀집 지역에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신축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자,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서초동이 가지고 있는 입지와 함께 또 개발 호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가격이 일단은 1월 달에 준공이 됐고 그 이전 가격으로 해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저렴하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호선 서초역에서는 도보 약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다시피 서리풀공원에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서리풀공원 하게 되면 뭐 서리풀 터널이 이제 뚫리고 나서 또 많은 가격 상승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정보사 부지가 바로 위쪽에 붙어 있거든요. 이 정보사 부지가 현재 지금 펜스를 쳐놓고 현재 지금 환경 평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강남 인프라 또 주변의 설해마을 또 고급주택 밀집 지역과 같이 연계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또 이런 아파트들의 어떤 가격 상승 모멘텀을 동시에 갖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선인불 터널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2호선 서초역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통이 되면서 이 내방역 쪽으로 해서 이제 업무 시설들이 좀 많이 이전하죠. 이쪽 위쪽에 있는 중앙법원이라든가 대법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서초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뭐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임대가가 상당히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좀 약간 이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에 이제 주거 밀집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서초 강남 3구 하게 되면 이 교육 환경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보시다시피 본 물건지 반경 약 한 500m 안에 이 방일초등학교, 뭐 서초중학교,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 환경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전세를 놓거나 할 때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좀 놓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발 호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사령 부지입니다. 이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 그 시행사, 우리나라에서 최고 시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 MDN 그룹에서 토지를 좀 매입해서 거의 한 뭐 1조 1,000억 정도에 매입을 했죠. 그래서 2023년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개발 계획을 내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여기 안에는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대부분이 관광시설, 또 업무시설, 또 오피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전세가라든가 월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놀기 좋고요, 일하기 좋고요, 교통도 좋고요, 또 호재도 좋고요. 한마디로 살기 좋은 그리고 돈 벌기 좋은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건물 특징과 함께 자 우리 이 건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본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그 외관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뭐 아파트라고 좀 볼 수는 없고 뭐 소위 말하면 좀 테라스가 있는 고급형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공사도 상당히 좀 튼튼한 시공사에서 좀 건설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주차장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하나 그 1.5대의 광폭 주차가 좀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대당 거의 뭐 주차가 2대씩 좀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 시설 같은 경우는 현대적으로 상당히 좀 잘 져놨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요층들한테 뭐 상당히 인기가 있게끔 팬트리움뿐만 아니라 그 안방이라든가 그 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좀 넓게 만들어놨고 안에 저 가구 배치를 좀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그 공간 자체를 상당히 좀 잘 배정했다. 또 채광 자체가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옵션 체계도 잘 되어져 있고 또 설계 구조도 상당히 좀 잘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지하 공간에다가 이제 그 피트니스 공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마련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여기 안에다가 주차 그 여름과 겨울에 어떤 물건 자체를 좀 쓸 수 있도록 그 각 세대마다 창고형을 좀 하나씩 만들어놨습니다.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그 평형대가 넓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 어떤 이런 공간들이 있는 것을 상당히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대마다 또 이런 공간들을 또 마련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가격을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가 약 한 14억 8천입니다. 현재 뭐 전세해서 뭐 실투자금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전세라든가 실투자금은 뭐 전세를 놔서 뭐 갭투자하셔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왕이면 실거주를 하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추천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좀 예상 매매가가 14억 8천이고요. 실거주 예상 시 대출액이 약 한 4억 6천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자체를 10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시공사에서 좀 더 대출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좀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대출을 좀 더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줬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아파트이죠. 뭐 아파트 외부적으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편안하게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지어진 아파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익형 부동산 전해드릴게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이 미사지구는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어떤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 2층과 5층이 소아과와 산부인과로 입점이 됐고 현재 좀 개점이 개태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소아과, 산부인과를 이제 크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이쪽의 미사, 이 남쪽에 있는 남부 미사라고 하거든요. 이 남쪽에 있는 미사 같은 경우는 젊은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수요층들이 많다 보니까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특징에는 써 있지 않지만 이 미사에 있는 근림상업용지 시설에 이게 전체 건물로 해서 산부인과가 들어가는 것은 이 남부 미사 쪽으로 해서는 유일합니다. 그만큼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 편의점 코너 쪽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편의점이 들어오면 안성맞춤이 상가다. 또 편의점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편의점으로 현재 지금 의향서를 좀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편의점에서 들어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가는 약 한 9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 강일역과 미사역 쪽 주변 지역이 위치해 있고요. 이 남쪽 미사, 이 강일역과 미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부 미사, 남부 미사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남쪽의 미사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기존에 있던 복합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 또 주변 지역에 아파트 세대수가 위치해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에 약 한 3,600세대, 뭐 4,000세대, 6,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배우 세대층이 이렇게 이제 부채꼴 모양 형태로 좀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복합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산업센터라든가 기숙사 형태의 어떤 직장인 수요층들도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다. 그래서 본물건지 상업용지 시설에 있는 본물건지 쪽 주변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뭐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이제 8월달, 뭐 9월달이면 이제 개통을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간에 미사 쪽은 이 강동구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층이 좀 몰리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남시 미사지구의 상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상가는 정말로 입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입지적인 부분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수요층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또 호재까지 함께 가져가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상가 이 건물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어느 정도일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미사지구 쪽 상가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층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사료 존이원이라든가 식당으로 좀 이용을 하고요. 4층 같은 경우는 가족 분만실과 신생아실로 현재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3층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산부인과를 위한 외래시설 또 문화센터가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2층 같은 경우는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또 신경외과하고 내과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1층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약국과 편의점으로 현재 지금 되어져 있는데 약국은 현재 좀 들어와 있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의향서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소아과 산부인과로 기존 시설이 현재 좀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분 호수로 좀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해서 도로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투웨이 시스템의 주차 공간을 또 마련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매매가가 9억 3천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가 5천에 350만 원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구분 상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현재 입장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이 상당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라고 좀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용하시게 되면 월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꾸준히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 임대가와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간 4억 정도의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다 갖춰진 상가에 이제 나만 들어가면 되는 상가인 것 같습니다. 편의점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됩니다. 또 8월부터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또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또 앞두고 있는데요. 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다음 주에 이제 주택 공급 대책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2주 동안 또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걱정되실 때,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